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시댁과 동거설이 나온 뒤 2세대 주택을 지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집이 좀 넓다 보니 서로 바로 연락할 수 있게 집안에 내선 전화를 달았다. 하지만 그게 원인이 되어 시어머니와 갈등이 싹틀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다. 처음 동거를 시작한 후 시어머니가 의외로 자잘한 일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분이란 걸 새롭게 알게 되긴 했지만 같이 살면서 그만한 트러블도 없을까 하면서 그래도 2세대 주택이니까 24시간 보는 건 아니니까 괜찮으려니 했었다. 그러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모두 뛸 듯이 기뻐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있고 남편 월급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임신 생활을 보내고 10달 만에 귀여운 남자아이를 낳았다. 시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이 무렵부터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선 전화를 걸어와서는 애기 옷을 어쩌려고 저렇게 모아뒀다 잔뜩 빨아널었니? 네? 한 장은 밤새 입었던 거라 갈아입혔고 다른 건 젖 먹다 토해서 갈아입혔더니 빨랫거리가 좀 많네요. 기저귀 갈다가 소변이 묻은 것도 있고요. 라고 빨래 속사정까지 일일이 대답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방금 전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너 애 잘 보고 있는 거니? 너 혹시 졸았니? 그래서 어디 되겠어? 애를 똑바로 봐야지. 네, 계속 울다가 좀 전에 겨우 잠들었는데 어머님 전화 소리에 다시 깼어요. 그거야 애가 선잠이 들어서 그렇지. 애를 푹 채워야지. 무슨 얼빠진 소리라고 있어 얘가. 또 어느 날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애기용품 전부 깨끗하게 씻어서 햇볕에 말려라. 무슨 생각만 나면 1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렸다. 시아버지는 아직 출근을 하는 현역이었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전업주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친구분들하고 커피 마실 약속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신경 쓸 일이 여기밖에 없는지 내선 전화만 불이 나게 울렸다. 나는 엄마는 처음이라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아이와 씨름 중인데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하면 눈치 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어머님한테 먼저 말할게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다시 몇 시간 있다가 전화벨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 때문에 잠들었던 애도 다시 깨고 집안이 떠나가게 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런데 전화에 대고 애가 왜 저렇게 우냐고 나한테 핀잔을 주니 이런 미칠 노릇이 어디 있다. 이건 스토커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선을 뽑아버렸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우당탕탕 우리 집으로 건너와서는 너 전화는 왜 안 받니? 이럴 거면 내 선전화는 뭐하러 달아? 이거 봐 이거. 너 지금 코드를 뽑은 거니? 그러니 전화가 될 리가 있나? 라면서 내가 코드를 뽑은 걸 두고 열을 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도 내 입장을 대변해서 말해줬지만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내가 지쳐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됐는지 엄마 좀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내선 전화를 하면 이쪽에서 쉬고 싶어도 전화 때문에 못 쉬잖아요. 아직 아기도 리듬이 불규칙하고 우리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애엄마가 언제 쉬냐고요? 라고 열심히 나를 변호했지만 시어머니는 다 잘되라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굽힐 줄을 몰랐다. 남편이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잊어버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좀처럼 달라질 줄을 몰랐다. 애는 벨소리 때문에 깨고 나는 나대로 수면 부족으로 지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어머님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으세요? 설마 벌써 치매신 거예요? 요즘 좋은 시설도 많은데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아직 애도 어리고요. 제가 보다시피 시부모 간병까지 할 처지가 못 돼서요. 라고 하자 예상대로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간섭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2세대 주택을 지은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멈추지 않았다. 신생아마다 타입이 다르지만 낮 시간에 시어머니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밤에도 칭얼칭얼 안 자고 보채는 게 점점 더 심해졌다. 서로 독립된 구조이긴 하지만 밤에 우는 소리는 시댁 쪽에서도 들리는 모양이었고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얼르고 재우고 다시 깨고 영원히 반복됐다.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또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어릴 때는 저렇게 운 적이 없었고 어디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입에 담았다.
그래서 애가 밤에 자주 깨는 건 낮에 잘 때 자꾸 방해를 받아서 수면 리듬이 깨져서 그런 거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왔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너 오늘 그 검사가 뭔지 말 좀 해봐라. 건강검진 아닌 거 맞지? 대체 그게 무슨 검사라고? 그린카드 보여주면서 사과는 뭐냐? 덧셈 뺄셈을 시키질 않나? 그거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온 건 아닌지 인지능력 검사한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당연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뭐야? 너 지금 그 말 다시 해봐. 치매라니 누가 치매야? 이게 어디서 겁도 없이 누굴 바보 취급이야? 저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계속 못 알아듣는 건지 까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옆집 분들한테까지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다들 그러던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시살 팜플렛도 다 모아놨거든요. 너 그만 못하겠니? 내가 그동안 걱정이 돼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뭐가 어째? 치매?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치매가 어쩌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걸 알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른 사람이라도 저처럼 했을걸요? 저는 몇 번이나 내선 전화를 자꾸 걸면 방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벨소리 때문에 애가 잠을 못 잔다고 입술이 부르트게 제발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전화를 걸어오시니까 의심이 되죠. 그건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됐고 얼른 네가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명하고 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 분명히 고의적으로 네가 나 괴롭히는 거야. 저도 똑같은 말을 어머님한테 하고 싶네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건 괴롭히는 게 아니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건 하지 않는다.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쁜 일은 남한테도 하지 않는다. 어머님은 그런 것도 안 배우셨어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게 치매가 아니면 뭐예요? 어머님은 걱정이라고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괴롭힘일 뿐이라고요. 어머님 주장대로 치매가 아니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전화 거시면 그건 작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거나 치매 증상 그 둘 중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 내선 전화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전화를 걸면 치매에 걸려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 거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다시 전화를 걸면 이건 몇 번이나 말해줘도 까먹는 치매 증상이라는 말을 듣게 될 테니 전화를 못 걸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해놓은 것도 생각 이상으로 상승효과가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으니 자제를 하게 된 것 같았다. 그 뒤로 내선 전화가 쓸데없이 울리는 일은 없어졌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던 아기도 생활 리듬이 자리 잡히면서 밤에도 안 울고 잘 자게 됐다. 세상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집안에 설치한 내선 전화 때문에 말이다. 아무튼 이번 일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금지시켰고 이제야 겨우 조용히 아이와 지낼 수 있게 됐다. 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전부터 전화 자꾸 하지 마라. 애들한테 방해만 된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번 일로 결국 우리 집에 출입금지까지 내려지고 손주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된 시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다시 문제 일으키지 말라면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접근금지 명령을 다시 내렸고 현재는 방에서 조용히 근신 중이다. 자업자득이십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